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나요? 입을 벌렸을 때 본인도 느끼는 그 불쾌한 냄새.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하는 습관이 생기셨죠. 가족과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자신감이 사라지죠. 혹시 지금도 마스크 뒤에 숨어 계신가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입냄새로 고통받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치약에 단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78세인 저도 깜짝 놀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지죠. 하지만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 입냄새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값비싼 구강 청결제만 계속 사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자와 뽀뽀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고 배우자와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사회생활에서도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잠깐,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누군가와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니면 한 발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더 서운한 건 가족들이에요.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대놓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손자가 저한테 뽀뽀하려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오늘은 이런 고민을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냄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개인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 조사해보니까 어른 10명 중에 4명이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되면 더 심해지죠. 입냄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감이 없어져요. 말할 때도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죠. 둘째,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셋째, 가족들과도 거리가 멀어져요. 넷째,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답한 분이 73%나 됐어요.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건 가족과의 관계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요즘 아이들하고 책 읽어주는 시간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가 아빠 입에서 냄새 나라고 말한 다음부터 스스로 피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상처받고 아이들도 왜 아빠가 멀어졌는지 몰라 하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인사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되죠. 밤에 얘기하다가도 상대방이 살짝 뒤로 물러서요. 킨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가족끼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요. 본인은 더 움츠러들고 가족들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불편해지죠. 사회생활에서는 더 힘들어요. 회의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발표할 때 사람들 표정이 자꾸 신경 쓰여요. 동료들과 토론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지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요. 코로나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마스크 벗고 얘기해야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승진 면접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답변 못한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도 변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싫어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의식하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8세 치과 선생님이 5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치약에 이것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입냄새는 물론이고 잇몸병까지 동시에 해결된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입냄새의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미팅에서 상대방이 자꾸 뒤로 물러서거나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거나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냄새는 절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구강 내 세균, 특히 혐기성 세균이죠. 여러분의 입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마리의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지독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 혀 뒷부분에 이런 세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보세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죠. 실제로 실험실에서 구강 세균을 배양해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번식하거든요. 단 하루만 양치를 제대로 안 해도 세균 수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스트랩토코쿠스라는 세균은 치아에 찰싹 달라붙어서 산을 만들어내요. 이 산이 치아를 녹이고 잇몸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독한 냄새도 뿜어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놈인데 이건 정말 악마 같은 세균이에요. 잇몸 깊숙이 파고들어서 독소를 분비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황 냄새를 만들어내죠. 밤새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 세균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침 부족이에요. 침은 우리 입 안의 천연 세정제거든요.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침이 우리 입 안을 계속 헹궈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들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마치 물이 마른 늪에서 모기가 들끓는 것처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입이 마르게 됩니다. 60대 이후로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또 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들도 침 분비를 크게 줄여요. 이런 약들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침샘을 마비시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침샘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침이 부족하면 입 안폐도 산성으로 변해서 산을 좋아하는 충치균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정상 피는 7.0 정도인데 침이 부족하면 5.5 이하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치아 범랑질이 녹기 시작하고 세균들이 더욱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또한 침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자연 방어력이 떨어지죠. 세 번째는 잇몸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냄새의 원인이에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른다면 이미 세균 감염이 시작된 거예요. 특히 치주낭이라고 하는 잇몸 깊숙한 곳에 고름이 고이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 고름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과 죽은 백혈구, 조직,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어요. 치석이 쌓이면서 세균들의 아지트가 되고 그 안에서 계속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엔 단순한 잇몸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고 결국 치아까지 이를 수 있어요. 실제로 심한 치주병 환자 입에서는 썩은 생선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특히 프레보텔라 인터메디아라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드는 냄새는 마치 하수구 냄새 같아요. 잇몸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 틈으로 세균들이 혈액 속으로도 침투해요. 이렇게 되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장 문제입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문제인 거죠. 위산이 역류하거나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신 냄새나 썩은 냄새가 올라와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위에 감염되면 심한 입냄새가 생겨요. 이 균은 위 점막을 파괴하면서 암모니아와 화합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변비가 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에서 발생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폐로 가서 냄새가 나는 거죠. 특히 인돌, 스카톨 같은 물질들이 호흡을 통해 나오면서 악취를 만들어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특징이에요. 간에서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이 폐를 통해 배출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신장병이 있으면 요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바로 혀 위의 하얀 때입니다. 설태라고 부르는 이것 말이에요. 이 안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특히 혀 뒷부분은 세균의 온상이죠.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혀 표면에 유두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끼고 그 위에 세균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실제로 설태를 긁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거든요. 특히 아나에로브라는 혐기성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드는 냄새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혀 청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케톤이라는 물질 때문에 달콤하면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요. 이는 당분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서 지방을 태우면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편도결석이라고 하는 편도선 구멍에 박힌 하얀 알갱이도 정말 지독한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안에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들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요. 축농증이나 후비루 같은 호흡기 문제도 입냄새를 유발해요. 코에서 목으로 넘어오는 분비물이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과 타르가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어서 독특한 악취를 만들어내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분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서 냄새가 나요. 보시다시피 입냄새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울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78세인 제가 30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그 비밀의 한 방울 말이에요. 과연 그 신비의 한 방울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손에 쥔 이 양파 껍질 보이시죠? 평소에 버리던 이 껍질이 보물입니다. 끓는 물 200ml에 양파 껍질 한 줌 넣어보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 보입니다. 5분간 우려내면 황금빛 물이 완성됩니다. 이 물이 바로 천연 항균수입니다. 양파 껍질 속 케르세틴 성분이 핵심입니다. 잇몸염증을 잡는 강력한 무기죠. 식힌 다음 각을 하면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하루 3번 식후 30초씩 각을 해보세요. 78세 김 원장님도 매일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소금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제염 말고 천일염 준비하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2스푼 넣으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합니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소금 알갱이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요. 이 소금물로 30초간 각을 하세요. 세균과 염증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입안 상처도 빨리 낫게 도와줍니다. 녹차 우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넣어보세요. 진한 초록빛이 우러나오죠. 3분간 우려낸 다음 티백 빼내세요. 이 녹차물이 천연 구강청정제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구취 원인균도 싹 제거해줍니다. 식힌 녹차물로 입을 헹궈보세요. 상쾌한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계피가루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가루 14티스푼을 손가락에 묻혀보세요. 잇몸에 살살 마사지해주세요. 따끔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정상입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이 잇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잇몸색이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레몬 반 개를 도마에 올려보세요. 칼로 얇게 썰어서 즙을 짜내주세요. 신선한 레몬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 100ml에 레몬즙 1티스푼 넣어보세요. 비타민C가 잇몸 건강을 지켜줍니다. 입안 세균도 레몬산이 제거해줍니다. 프로폴리스 원액도 준비했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보이시죠? 물 200ml에 프로폴리스 2방울만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이 물로 각을 하면 잇몸 염증이 사라집니다. 벌들이 만든 천연 항생제 효과입니다. 베이킹소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찻숟가락 12에 베이킹소다를 담아보세요. 물 200ml에 이 소다를 넣고 저어주세요. 거품이 조금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물로 각을 하면 플라그가 분해됩니다. 치아 표면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입냄새 원인인 세균막도 제거됩니다. 알로에 젤도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신선한 알로에 잎을 칼로 갈라보세요. 투명한 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젤을 면봉에 묻혀서 잇몸에 발라보세요. 시원한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염증으로 부은 잇몸이 진정됩니다. 상처 치유 효과도 뛰어납니다. 정향 오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강한 향이 확 퍼집니다. 면봉에 묻혀서 아픈 치아에 살짝 대보세요.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천연 마취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 우린물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양파 껍질부터 활용해보시고요. 소금물 가글도 식후마다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입냄새도 사라지고 잇몸도 건강해지고요. 치과 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손에 쥔 이 양파 껍질 보이시죠? 평소에 버리던 이 껍질이 보물입니다. 끓는 물 200ml에 양파 껍질 한 줌 넣어보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 보입니다. 5분간 우려내면 황금빛 물이 완성됩니다. 이 물이 바로 천연 항균수입니다. 양파 껍질 속 케르세틴 성분이 핵심입니다. 잇몸염증을 잡는 강력한 무기죠. 식힌 다음 각을 하면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하루 3번 식후 30초씩 각을 해보세요. 78세 김 원장님도 매일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이제 소금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제염 말고 천일염 준비하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12스푼 넣으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합니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소금 알갱이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요. 이 소금물로 30초간 각을 하세요. 세균과 염증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입안 상처도 빨리 낫게 도와줍니다. 녹차 우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넣어보세요. 진한 초록빛이 우러나오죠. 3분간 우려낸 다음 티백 빼내세요. 이 녹차물이 천연 구강청정제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구취 원인균도 싹 제거해줍니다. 식힌 녹차물로 입을 헹궈보세요. 상쾌한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계피가루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가루 14티스푼을 손가락에 묻혀보세요. 잇몸에 살살 마사지해주세요. 따끔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정상입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이 잇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잇몸색이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레몬 반 개를 도마에 올려보세요. 칼로 얇게 썰어서 즙을 짜내주세요. 신선한 레몬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 100ml에 레몬즙 1티스푼 넣어보세요. 비타민C가 잇몸 건강을 지켜줍니다. 입안 세균도 레몬산이 제거해줍니다. 프로폴리스 원액도 준비했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가 보이시죠? 물 200ml에 프로폴리스 2방울만 넣으세요. 더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이 물로 각을 하면 잇몸 염증이 사라집니다. 벌들이 만든 천연 항생제 효과입니다. 베이킹소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찻숟가락 12에 베이킹소다를 담아보세요. 물 200ml에 이 소다를 넣고 저어주세요. 거품이 조금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물로 각을 하면 플라그가 분해됩니다. 치아 표면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입냄새 원인인 세균막도 제거됩니다. 알로에 젤도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신선한 알로에 잎을 칼로 갈라보세요. 투명한 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젤을 면봉에 묻혀서 잇몸에 발라보세요. 시원한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염증으로 부은 잇몸이 진정됩니다. 상처 치유 효과도 뛰어납니다. 정향 오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강한 향이 확 퍼집니다. 면봉에 묻혀서 아픈 치아에 살짝 대보세요. 즉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천연 마취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 우린물은 정말 강력합니다. 김 원장님도 이 방법으로 78세까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양파 껍질부터 활용해보시고요. 소금물 가글도 식후마다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입냄새도 사라지고 잇몸도 건강해지고요. 치과 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 껍질, 우린 물 사용법부터 보세요. 아침에 한 번에 하루 분량을 만들어 보세요. 양파 껍질 한 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끓는 물 500ml에 넣고 5분간 끓여주세요. 체에 걸은 다음 유리병에 담아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50ml씩 각을 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일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30초간 각을 한 다음 뱉어내세요.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소금물 각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짠 소금물은 잇몸을 자극합니다. 물 200ml에 소금 12티스푼이 적당해요. 그 이상 넣으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하면 구강 내 좋은 세균까지 죽입니다. 염분 섭취 제한이 있는 분들은 피하세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녹차, 가글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탄닌 성분이 과도해져요. 연한 황록색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저녁에 피하세요. 불면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임산부분들도 녹차, 가글은 자제하세요. 카페인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피가루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사용해보세요. 입안이 화끈거리면 즉시 중단하세요. 찬물로 입을 헹구고 의사와 상담받으세요. 계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금물이에요.
레몬즙도 산성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해요. 지하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헹궈주세요. 30분 후에 양치질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치하면 연해진 에나멜이 손상돼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피하세요.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사용할 때도 주의하세요.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금물이에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팔 안쪽에 발라서 알레르기 테스트 해보세요. 주문의 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 가글도 과하면 위험해요.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세요. 매일 하면 구강 내산 성도가 높아져요. 치아 표면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로에 젤 사용할 때는 순도를 확인하세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100% 순수 알로에 젤만 사용하세요. 상처가 깊으면 바로 치과에 가보세요. 알로에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향 오일은 아주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너무 강한 성분이라 희석해서 써야 해요. 원액을 바로 바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110으로 희석하세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사용하지 마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심한 증상이면 병원에 가보시고요. 무엇보다 기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요. 치과 의사와 먼저 상담받으세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천연 재료의 힘은 분명히 있지만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변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김 원장님 병원에 온 박씨 이야기부터요. 5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요.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피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거울 앞에서 입을 벌리고 냄새를 맡아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김 원장님이 입안을 살펴보니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피가 나는 부위도 여러 곳 발견됐고요. 이분에게 양파 껍질, 우린 물을 추천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어있던 잇몸이 조금씩 가라앉았거든요. 2주 후에는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 재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고요. 이제는 자신있게 사람들과 대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직장 여성 이씨 사례도 놀라웠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잇몸 염증이 심했거든요.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 구강 관리가 소홀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났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잇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빨갛게 부어오른 잇몸이 마치 딸기 같았거든요. 치과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0초씩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따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참고 계속하셨죠. 10일 정도 지나니 잇몸 출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 후에는 염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잇몸이 건강해요. 회사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60대 할머니 최 씨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틀니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자주 생겼거든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손자와 함께 사진 찍을 때도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 우린 물과 알로에 젤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녹차물로 가글하고 알로에 젤을 잇몸에 발라주셨죠.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만 들었는데요. 2주 정도 지나니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틀니 끼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이제는 손자 앞에서도 활짝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고요. 20대 대학생 정군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구강 관리가 더 어려웠거든요. 교정기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일쑤였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한계가 있었죠. 입냄새 때문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신경 쓰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베이킹소다, 가글을 일주일에 3번씩 시작했어요. 교정기 주변 플라그가 말끔히 제거되더라고요. 2주 후부터는 입안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교정기를 끼고 있어도 입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죠. 이제는 자신있게 여자친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40대 주부한 씨는 흡연으로 인한 문제였어요.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입안이 늘 끈적하고 냄새가 심했어요. 이를 닦아도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왔죠. 가족들도 담배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기 싫어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엄마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니까 상처받으셨어요. 프로폴리스 가글과 계피가루 마사지를 병행하셨어요. 처음에는 계피가 너무 매워서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하시니 입안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주 후부터는 담배를 피워도 냄새가 덜 났어요. 한 달 후에는 아이들도 엄마 볼에 뽀뽀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70대 할아버지 윤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오셨어요.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 잇몸 상태가 더 안 좋으셨거든요.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계속 덧났어요. 입안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음식 드실 때마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정향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면봉에 묻혀서 상처 부위에 살짝 발라주셨죠. 즉시 통증이 완화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2주 정도 지나니 상처 치유 속도가 빨라졌어요. 당뇨가 있어도 입안 상처가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지금은 식사하실 때 통증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가 와요. 가장 빠른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고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양파 껍질부터 꺼내보시고요. 소금 한 숟가락으로 소금물 만들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입안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후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몇 일째 사용 중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의 입냄새나 잇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치약에 오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큰 변화가 와요. 양파 껍질 버리지 말고 우려서 가글 해보세요. 소금물 한 컵이면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녹차 한 잔도 강력한 구강 청정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해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천연 재료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치료제는 아니에요. 심각한 잇몸 질환이나 구강 질환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래요. 천연 요법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고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치과에 가보세요.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요. 심한 통증이 며칠째 지속되거나요. 잇몸이 많이 부어서 음식 먹기 힘들거나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요. 이런 경우에는 천연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요.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요. 몸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 바로 멈추세요. 건강한 구강관리의 기본은 역시 올바른 양치질이에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간 닦으세요. 치실 사용도 잊지 마시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래요. 더욱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파 껍질인지 소금물인지 녹차인지요. 그리고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지도 함께 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신 후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2주 후 3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솔직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